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랑 투자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뭐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어니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저랑 같이 한 시간만 10년이니까 10년 이상 되신 거예요. 가만 보면. 그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제 주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노하우가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식을 배우려면 유튜브 같은 걸로 강의 열심히 보고 책 같은 거 열심히 읽고 뭐 그러면서 나름의 이제 그 배워가는 테크트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과정보다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뭔가 저희만의 철학?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는 거고 클럽에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도 가르쳐드리고 투자를 이끌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주식으로 과외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걸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배우려는 분들이 아 저런 식으로 배우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할 수 있을 테니까 주식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주식을 가르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돌이켜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갈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어찌됐든 프로 생활을 했고 프로 생활 되기 전에 주니어일 때 진짜 치열하게 경쟁을 했거든요. 그 조직 체계 자체가.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같이 이제 훈련하고 공부하던 동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짐 싸서 가 있고 막 이런 환경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낙오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를 저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고민을 했고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거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의 공부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제일 먼저 되게 많은 고민점에 빠졌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단순히 학습의 영역에서 저도 굉장히 잘했지만 근데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진짜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낙오를 하는 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온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결국에는 이 공부의 영역이 학습, 암기, 이론에 대한 습득, 이해 이쪽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좀 빨리 깨달았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는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비유를 하죠. 노래를 잘한다는 거,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된다는 거 또는 운동선수가 된다는 거, 운동 코치나 아니면은 분석가나 해설가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드에서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 이쪽하고 결국에는 맞닿아 있거든요. 트레이더, 투자자가 된다는 거는 자신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직접 이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의 공부는 결국에는 역량을 키우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량. 근데 역량이 뭐죠? 이제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뭔가 차이는 있는 건 알겠는데 주식에 있어서 그래서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좀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론들이 있죠. 성호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 여기서 4,500원이 무너지는 요 시점부터 관찰을 하면서 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파동과 수급 그리고 시장 흐름, 종목의 흐름, 계좌 상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이 인지하는 거는 분명히 이해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인지를 하려면 어떤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요 흐름 자체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쪽은 학습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던 방식
교과서, 책,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 그걸 공부해서 암기하면은 이해를 한 것처럼 되는 그거랑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이해 영역에서 좀 다른 거는,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이 종목들이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절대로 100% 동일한 상황이 두 번 다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든. 그럼 결국에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응용 문제가 나온다. 절대 100% 일치하진 않는다.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똑똑한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역량을 키운다는 거는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 다음에 반드시 이행이 이뤄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행은 결국엔 그러죠. 그래서 얼만큼 매수할 건데, 매수를 어디서 할 건데, 한다면은 얼만큼 할 건데,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건데,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금리 오르고 시장 안 좋고 계속 안 좋은 소식들 쏟아져 내리는데 그 사이에 해당 종목에서 만약에 조금 애매한 악재 뉴스 같은 것들,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 또는 종목 토론방 이런 데서 이 종목 망했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소식들을, 그런 찌라시들을 내 귀로 들었었을 때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 이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이거를 깨닫고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해가 제대로 돼야 그 제대로 된 걸 기반으로 이행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죠. 애초에 잘못 판단한 상태에서 이행을 열심히 하면은 망하는 것처럼. 그쵸. 이게 그럼 결국에는 하나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를 제대로만 하고 내가 분석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틀려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에서 이해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습득력으로 이해를 잘하는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흔히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근데 이해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머리로 이해만 하면은 알아서 이행이 될까? 알아서 실천이 될까? 이게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왜 안 될까를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고, 그 사람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학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좋든 싫든 외우면 되지만, 돈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거를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마다 개개인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그릇이 다 다르구나,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사람의 제가 말한 역량이라고 한 것들, 본인의 체력, 감정적 체력, 왜냐면은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본인이 이해한 거를 행동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났었을 때 자신의 멘탈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는 능력, 그리고 생각한 것대로 종목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거를 조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차이가 결국엔 결과적 차이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익히고 실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좌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백날 저희가 입으로 떠들어봐야 말 그대로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조금 더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건 이해를 바탕으로 이행을 올바로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았다고 치면, 그러면 어니스님한테 주식 초보자가 저 이제는 그러면 주식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역량을 키워 주신다는 걸까요? 그쵸. 이 부분이 진짜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 역량을 키운다는 거. 되게 쉽게 말하게 되면은 지금 감정 흔들리면 안 되고 감정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이 말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해보세요. 어떤 초보자가 있는데 저한테서 그런 피드백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처음에 딱 들리게 되면은 이해하는데 정말 10초도 안 걸려요.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속된 말로 개짜증 나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 당장 가만히 있는다고 있는데 나는 그 선택을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올바른 이해가 되지는 못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상을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내 선택이 맞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초보자일수록. 자, 지금 상황을 감내해야 됩니다. 뭐 좀 더 참아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하세요. 이러면 그 말 자체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지? 지금 짜증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은 더 시원하게 수익 낼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의 숨은 뜻, 그 이유, 당위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그쵸. 여기서 저는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을 했어요. 라고 하고 결국에는 나가 떨어진 동료들을 볼 때는 그 친구들은 자신이 생각한 거를 이행을 했어요.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러다가 넘어지고 결국에는 회복 안 되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 그 시점에서 저는 뭐를 봤냐면은, 저는 이때 동료들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선배, 한참 선배. 저 사람 좀 되게 뚝심 있고 잘하는 것 같고 경력도 벌써 한 20년 됐고 저 사람은 되게 흔들리지도 않고 신기하네 하면서, 어차피 시장을 지나가는 거는 이 사람이나 저나 같은 시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쪽 그룹의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나? 뭐 하나?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요새 매매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좀 많이 물어봤었을 때 차이점은, 내 동료들은 되게 불안하고 조바심 내면서 막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쪽 영역의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뭘 하려고 해? 그냥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그냥 좀 힘 빼고 설렁설렁 해도 돼.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속도를 좀 템포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저희가 밖에서도 그냥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항상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식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막 마음속에 열정도 가득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려 그러고, 그럼 온도차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많이 해서 오래 해서 마음이 그냥 평정을 찾은 상태이니까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봤을 때, 초심자들이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심자가 그냥 느긋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되는 일이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될 때지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막 해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배분들이 반대인 경우는 없었나? 나는 뭔가 좀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느긋한데 선배들은 막 되게 막 전전긍긍하거나 막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막 그러는 때의 그런 차이점도 있을까요, 이게? 비슷한데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전전긍긍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근데 저는 바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쁘세요? 뭐 하세요? 지금은 매매 많이 빨리 하면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코칭과 방향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정말 여기에 대한 갈증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착하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는 선배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경쟁이니까 눈치껏 저는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이 선배들이 정말 가볍게 던지는 그 한마디 한 문장을 저는 좀 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쁜데 나는 왜 안 바쁘지? 이 차이가 뭐지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계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유 있게 지나갈 때 해놓을 것만 딱딱딱딱 해놓으면서 이제 바빠지는 상황을 빠르게 만든 건데, 저는 어설프게 쫓아가니까 해야 될 것도 안 하고서 그냥 여유만 부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 계좌는 바빠지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 모습들, 이런 게 갖춰지면 되게 좋겠다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 선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초보자들이 이 선배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초보자들한테 여기서 짜증나게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이드를 알려주면서 이 안에서 중심축을 잡고서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때부터 알게 됐죠. 이게 사실 저희 지금 클럽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선배가 됐었을 때 실제로 그래서 주니어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제가 훈련이나 교육도 시키는 거를 담당도 하면서 이런 구조, 이런 순환 구조를 구축도 해봤고 만들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자립해가지고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뭐 저희 클럽에 지금 현재 계신 분의 수만 해도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클럽을 만으로 한 5년 했나요? 네. 5년이죠. 네. 뭐 5년 동안 초반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어니스트님에 대한 신뢰, 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이제 별로 없는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도 그때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입장에서도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 안에서의 그 문화가 뭔가 좀 제대로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니스트님을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절대적인 회원분들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그 안에서 그 상대적으로 저희를 믿고 따라주고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는 분들의 수가 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적이자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 클럽 안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초반부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지고 되게 단단해졌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 수많은 선배분들을 또 보고, 거기 안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선배니까 이 선배분들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하나 캐치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이.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공부, 어떤 공부냐의 차이가, 공부에 대해서 다시 이 타이밍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초보자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게다가 계좌에 현금도 있는데 그러면 빨리 물 타서 평단 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최근에도 받아본 적도 있어요. 돈도 있고 저희 그런데 종목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물 타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돈 써가지고 하면 평단 내릴 수 있잖아요.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냐? 이 사람은 이해를 똑바로 못한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이해를 한 거고, 그 경험치의 이해 안에서 자신의 행동 강령을 찾게 되죠. 근데 클럽 안에서 5년차,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신 오래된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물 타자는 얘기 안 하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조금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해도 늦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선배들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자체가 왜 그러지? 이해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이해 자체가 안 되게 되면은 이 초보자는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르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지켜보고 관찰하고 다시 자신만의 노력을 하겠죠. 이 과정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초보자한테는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그러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역량을 키우는 거는 그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 교육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진짜로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이라는 거는 이 스스로가 뭔가를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뭐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저 선배들을 한번 지켜볼까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약간 제쳐두고 일단은 따라가 보려고 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민을 해보고 내 생각이 뭐가 맞은 것 같다,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다듬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맞아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행동적인 것,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다듬고 막 그러는 종합적인 발달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한테, 이 초보자라는 A라는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이 A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선배 또는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와 비슷한 상황에 매매를 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 그쵸. 결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 방향의 매매, 이런 부분들이 좀 통제되고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은 경력만 많은 단순 한 20년 했다고 하는데 20억 잃은 사람의 이 관점이나 생각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경력만 많은 선배 말고 진짜 선배를 찾는 것도 일이죠.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거를 저는 이 초보자들한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고, 저희 클럽에서도 제가 진짜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만약에 주식 가해를 해서 배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매매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거를 개별적으로 하면서 어니스님한테 계속 체크를 받겠죠. 저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이니까는 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 타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어니스님이 지금은 조금 기다려라 뭐 이런 조언을 한다던가, 지금은 그냥 편하게 넘길 때다 라고 했을 때 속에서 갈등이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물 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기다리라고 하지? 뭐 이런 궁금증도 들고, 그러면서 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 가서 또 이 상황에서의 행동을 또 조정받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을 때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당시 했던 고민과 지금 시점에서 했던 고민과 뭐 여러 가지 그 고민이 풀린 것들,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가 지금 최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데, 그 체크해 가는 과정에서 어니스트님의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제가 느낄 때 클럽에서 처음에 와닿는 건 이거 같아요. 요 상황에서 방금 전에 말했었던 여기서 물 탈까? 아니면 어니스트 말 들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두 명이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1번하고 2번이 존재를 합니다. 1번은 그냥 1번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질렀어요. 2번은 제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2번은 이제 움직이세요 해서 움직였어요. 그러고 결과를 딱 봤는데 1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사람보다 2번 얘기를 들어가면서 피드백 받아가면서 그걸 따라한 사람이 훨씬 더 잘했다라는 거를 1번이 지켜봤어요.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내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내가 한참 못했네? 이거를 깨달으면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뭐 1번으로 해서 운 좋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존버 탔더니 여기 꼭대기에서 팔 수 있었던 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쳐도 그거대로 다음에 했더니 안 되네?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참고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 이 클럽 안에서. 네. 여러 명이 있으니까. 뭐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를 가지고서 주식을 배운다 그럴 때 어떤 거를 기대하냐면, 그러니까 어니스트님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되는 이런 케이스에서 여기서 미리 사는 게 안 좋고 나중에 사는 게 좋다, 이거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런 비슷한 게 또 다른 게 있으면은 뭐 여기서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것보다 좋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나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나는 그걸 강의를 통해서 배울 거고 외울 거고 그걸 내가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케이스를 배우는 거, 저거를 이제 일종의 기법 뭐 이런 식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런 온도차? 뭔가 배움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거는 정말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가르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의 피드백이 아마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상상도 안 하고 있을걸요? 그냥 저희 클럽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학년, 뭐 주식한 지 이제 1년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학년, 주식한 지 2년 차다. 여기서 주식한 지는 단순 경력은 아니고 제대로 한지,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저희 클럽에 들어와서 함께 1년, 2년, 3년을 했다, 뭐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훈련의 정도, 체육관 이제 막 끊어서 다녔냐, 아니면 체육관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냐, 체육관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피지컬, 능력치는 다르겠죠. 뭐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다 동일하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3학년이 1학년보다 모든 체력이나 능력치가 조금이라도 더 좋겠죠. 올바로 했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3학년한테 주는 피드백과 1학년한테 주는 피드백이 다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종목이 같고 같은 상황인데 1학년이든 3학년이든 여기서 대응하는 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야? 종목이 올라가 떨어져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왜 달라진다는 거야? 이거를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달라지는 걸까요, 이게?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에 손가락 누르는 사람은 자신이니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는 1학년과 3학년은 천지 차이니까. 감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1학년이 여기서 생각하는 그 고민 포인트와 그쵸. 그 본인이 하려는 방향성 이거랑 3학년이 여기서 고민하는 포인트와 하고자 하는 방향성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달라요. 그 문제점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그리고 판단력도 다르고 거기서 뭔가를 고친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부분을 고치냐에 따라서 효과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쵸. 왜냐면 애초에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그 계좌 상태, 관리 상태, 현재 계좌 현황 이런 것들도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솔루션도 분명히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마이너스를 컨트롤하면서 균형을 다시 올바르게 잡아 나가는 리밸런싱 능력치도 분명히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실력에서 피드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1학년이 하지도 못하는, 이행할 수도 없는 솔루션 피드백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1학년한테 제가 대응하는, 응대하는 그거를 알려줘서 해보세요라고 해도 겉으로 겉모습으로는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1학년한테 한 10학년 정도 되는 사람의 솔루션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망칩니다.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아져요. 못 따라합니다. 절대 못 쫓아가요. 속도나 대응 능력이나 디테일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이 대응 솔루션은 달라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 다른 분별력을 학년에 맞춰서 갖춰가는 게 진짜 공부고, 진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이 실력이나 대응 능력이 향상되게 되면 이걸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수익금을 그에 걸맞게 키워가는 거고, 이 수익금을 키워가면서 그에 걸맞게 자신의 시드도 같이 커지는 거고, 이게 모든 게 다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를 하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에 저는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저희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어요. 사실 지금 저도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덧붙이고 싶은 얘기라던가 제가 가르치면서 저 역시 배우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항상 방송을 매일매일 찍고 있지만 요즘 방송이 막 기본 30분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러면서도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많고. 그래서 항상 분량 조절하면서 끊는 게 이 정도인데, 오늘도 아쉽지만은 이쯤에서 좀 일단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긴 해요. 주식한 이상 나도 잘하고 싶다 이 생각은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배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답을 찾아서 행동은 하시는데 그게 애초에 잘못된 방향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어디선가 막 조장을 막 하기 때문에 틀린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항상 그런 거를 아쉬워하다가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오늘 요 얘기를 또 새삼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한번 이제 물갈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라고 했던 막 그때 들어왔던 분들과 요즘에 또 주식을 관심 갖고 하시는 분들 뭐 많지도 않지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완전 또 다른 부류의 분들인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초보자로서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배워야지 잘하는 걸까라고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또 한 1, 2년 전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또 새삼스럽게 저희가 주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모든 게 사실 제대로 적용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뭐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클럽이 그냥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어니스트님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했던 그 고민들이 되게 많이 녹여서 실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오자마자 막 빡빡빡 도움되고 성장이 막 되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능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능력은 이렇게 길러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간다고 하는데, 이 초반에 이 구간에 있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 역시도 초반엔 그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딱 뛰어넘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꼭 참고 이 안에서 이제 계속 함께 해 가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약속드리듯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많이 바뀔 거고, 이 주식이 나의 경제력에 보탬이 되는 수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거는 제가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주식 관심 갖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셨던 분들 좀 더 꿈을 크게 가지시고 조금 더 포부를 넓게 가지시고 한번 제대로 기본기 쌓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도움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 클럽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하시더라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결국은 혼자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해 나가시다 보면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 가능하시고 남들은 후퇴하고 있을 때, 돈 잃고 있을 때 수익 내는 주식 투자자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 어떻게 오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를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 타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생긴 카페인데 네이버 로그인 한번 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한번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거 눌러서 카페가 가입이 되면은 이제 공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체 글 보기 누르고 메뉴에 있는 페이토 공지 누르시면은 투자 클럽이 어떤 건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오시면 뭐 얼마 벌 수 있고 뭐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강의하면서 알려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실전 투자를 같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익까지도 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추가로 해놓은 게 있고 좀 더 내리시면은 아래쪽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고 가입 회비도 저희가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 말고 더 추가적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좋은 기회 잡으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도 구독해 두시고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